임시주택, 임시주택 재정보조 피해자 프로그램의 부소장이고 오늘 여기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 재정보조 피해자 네, 재정보조 지금 프로그램에 피해자 오신 그 것을 수혜자 환영합니다. 프로그램에 서 네. 아, 네, 지금 수혜자 그 혜택 기금에 대한 여러분이 모든 모임에 참석하신 것을 환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통역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드원. 통역이 필요한, sorry. 통역이 필요한 경우는 한국어 채널을 향하셨습니다. 예, 오케이. 지금 통역이 필요하시다면은 그 통역이 이렇게 아마 녹음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또 그 다른 녹음기가 또 녹음을 할 거면은 잠깐 쓰겠습니다. 혹시 여기 하, 한국말로 통역을 통해서 듣고 싶으시면은 그 밑에 있는 글로 여기 오시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레나가 그 기능을 지금 조절하고 계시는 우선 첫 번째 그 프레지던셜 할 때 우리가 오늘 지금 오신 한국어 것에 대해서 채널을 혹시 듣고 굉장히 계시면 감사하고 환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 이제부터 우리 텐데요. OBW의 그 한국어 새 채널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시 거기에 들리지 대해서 않으시면 그 채팅창에다가 오리엔테이션에 설명을 대해서 새로운 띄우도록 점을 좀 주기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그 폭력 관한 이런 그분들의 그 자치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희생자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의 재정 보좌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그들의 그 경비 같은 것도 재정 보조하는 거 중요하다고 또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아, OVW 자금의 그 재정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우선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거기 그 또 자격들, 또 그 재정보조소에서 또 그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들으시고, OVW에서 각자 또 브레이크아웃 세션에서 물어볼 것이고, 그리고 OVW에서 거기에 지금 성과 보고 이런 거 평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지금 OVW의 대표리 그 부국장, 또 관리자, 또 그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분들, 오늘 또 여기 다른 그 매니지먼트 부서에서도 오고 싶어 했지만은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정폭력에 대한 이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또 NGO가 또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는 다음번에 또 얘기할 사람을 OBW의 그 재정 보조를 일하고 있는 또 이 프로그램을 또 하려고 하는 시 앨런 엘리엇, 이 저 임시주택이나 또 재정보조 유니트에서 그분 일을 하고 있는 그분이 또 여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sharon 씨,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아, 여기서 만난 게 얼마나 고마운지 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저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더 FIB가 여기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그거에 대해서 그 역사 배경이나 또 어떤 것을 먼저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또 그 경제적의 정당을 하게 분배하는 법, 그리고 또 그 어떤 경우에는 그 아프리칸 사람들한테 그 이 프로젝트를 또 적용하는 건지, 그 재정 보조를 강화하는지 생존자를 위해서, 또 아, 우리의 그 경제 지원을 더 확장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OBW의 연구를 통해서 또 이 참가한 사람들을 경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또 주택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고 듣고, 우리는 FAB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 그것들이 다 우리 그 재정보조 프로그램과 연결이 있다고 알았고, 또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는 그 재정보조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이런 그 생존자들이 아, 그들이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그러한 분야를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OBW는 또그 당신의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그래서 당신이 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거를 아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생존자가 자기 자신이 더 정확하게 자기네가 얼마나 회복하는 데 필요한지를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FAB 팀의 또 프로그램 매니저로 있고, 임시주택이나 또 재정보조 프로그램에 일을 하고 있는 그 팀이 있는데, 팀에는 또 미터 찰스, 켈리 모라노, 테레사 로페스, 그리고 역시 우리 또 부소장 메리 식만이 있고, 우리는 야, 이런 일에
저희가 서비스를 하게 돼서 아주 감사를 드리며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우선 테레사 로페스 센터에서 그 FAB 프로그램의 그 개요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테레사 씨,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십니다. 예, 테레사 그리고 저기 재정 보조 프로그램의 그 국장이고 지금 그 재정 보조 프로그램에서 또 관리자 매니저 포지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런이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서 그거를 우선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메리 식먼이 부소장이고 매트 찰스는 원로 아, 보조 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각자 그 브랜드 매니저를 각 지역마다 우리가 할당을 했는데 만약에 어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그랜트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이 중에 한 분한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이메일 주소도 있으니까 이 정보를 이용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 미터 찰스는 콜로라도, 매사추세츠를 있고 또 켈리는 저는 버지니아, 오하이오, 미네소타, 또 켈리 모런 텍사스, 오레곤, 몬타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적어놓고 필요하면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또 우선 간단히 오늘 얘기할 거를 우선 그 FAP 프로그램의 역사적 배경을 얘기를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정책과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또 브레이크아웃 세션에 가서 그 매니저를 또 그 보조금 매니저를 또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또 Q&A 세션을 통해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우선 네, 그 쉐런 씨에게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넘겨서 얘기를 그 역사적인 하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테레사 씨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 배경에 역사적 대해서 말씀을 배경은 드리자면 피해자를 위해서 기금 조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면 간단하게 논의하도록 먼저 할게 특별한 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에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했던 일은 금전적인 어떠한 힘을 주는 것, 그리고 전략을 갖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대략 1년 전 1월부터 3월 2024년경이었습니다. 어비더블유의 직원이 다양한 분과와 그런 부서에서 법적인 지원 분과와 그런 성과 평가 연구 그런 평가팀 또 그 임시 주거 형태에 대한 어떠한 그런 팀 모든 분들이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과 만나서 실행하는 방법과 평가하는 것, 탄력적인 보조 기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비공식적으로 현재 FFA가 탄력적인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것을 살펴봐서 우리의 현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이터를 관련하여서 실제 실행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이었는데 결과를 봤을 땐 조금 놀랐던 부분들이 그런 연구 결과를 대해서 보여졌을 때 OBW 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그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해 사용해서 OBW가 제공했던 부분이 FB에게 탄력적인 기금 지원의 프로그램을 해달을 했을 때
어, 피해자 기금의 그러한 조성을 통한 것을 통해서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이러한 지원금에 대한 첫 번째 수혜자가 되시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다시 강조를 드릴 텐데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은 금전적인 지금이 생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이 그 찾아낸 필요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생존자들이 본인의 안전과 그런 회복을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 사용될 부분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정책과 절차를 따라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이 관련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드릴 동안 주요 집중할 부분들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개발하거나 증진시키는 어떤 정책과 어떠한 그러한 것을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정책과 절차에 있어서 현재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게 될 겁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기준점인 어떠한 어, 기금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원인 신청자가 반드시 지원 기금을 신청하는 그 지원자가 네 가지 영역의 폭력적인 그러한 범죄의 피해자였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이나 아니면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또 인신매매도 있습니다. 인신매매라고 말씀했을 때 겹쳐져야 되는 부분이 DBSA의 스토킹과도 함께 그렇게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만약 자격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생각을 해보실 것은 아니면 그런 예산에 포함에 또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런 생존자들이 그 프로그램에 등록을 했을 때 또한 참여하는 FAB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신청인이 반드시 다시 말씀드리면 네 가지 폭력적인 그러한 범죄에 대한 것에 연루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피해자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피해자가 됐다라는 그런 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본인 기관의 정책과 그런 절차에 포함을 해서 설명을 넣으셔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기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기금의 보조를 받는데 그런 부분이 금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분류 기준을 본다면 어, 다른 기관의 서비스에 FFA를 받기 전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FFA를 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걸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하는 거, 특정한 어떠한 임, 임금의 수준이 되는 것, 크레딧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신원 배경 확인, 마약이나 술 검사 같은 건 이러한 요거 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격을 잃게 되거나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존자에게 이런 걸 하게 되면 피해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FA 기금을 받기 위한 적용 요건을 받는 건 아닌데요. 수혜자들은 어, 필요한 어떠한 안전 어떤 대책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과 절차가 그러한 측면을 어, 포함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무엇이 탄력적인 어떠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탄력적인 재정 지원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탄력적인 지원 기금을 했을 때 그런 걸 사용해 보신 적도 있고 처음 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sharon과 메리식에서 우리 첫 해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갖춰야 하는 기금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피해자가 본인이 찾아낸 필요가 무엇인지 그래서 피해자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와서 얘기하고 뭐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이 기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말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력적인 재정 지원이라는 것은 미리 놓은 권익보호라든지 기관에 대한 직원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금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필요한 직원이 없다, 어떤 렌트를 안 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런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피해자가 와서 기금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통해서 자율성을 갖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탄력적인 재정 지원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격려해주는 장려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사용 게 아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해나 어떤 목록에서 제공되는 부분들이 그렇게 언급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과 절차를 봤을 때 다음과 같은 것을 언급해야 됩니다. 직접적으로 다음과 것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서비스 정책인데요. 작용 요건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 대책에 대해서 비밀 보장이 유지되어야 하고요. 어떤 공공 혜택에 대한 영향력과 접근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야 됩니다. 회계 연도에 대한 정책에 있었는 것은 행정적인 기금, 어떤 비용이 나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런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지 확인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비용이 사용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OBW에서 개발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다수의 어떤 자료를 말씀드릴 때인데, 체크리스트를 드려서 그것이, 어, 현재 가지고 계신 정책과 그런 절차가 있는 부분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작하시면서 그런 사실에 대한 것을 목록을 점검하는 열거표도 나열해 드려서 첫 회에서 어떻게 기금이 사용되어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OBW에서 기금 재정 지원이 무엇인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추가할 내용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추가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언급드려야하는데 정책과 절차 측면에 있을 때, 제가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드리는 것을 감사드리고 있지만, 이 제재에 대해서 어차피 얘기하고 있는 게 마당에 정책과 절차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어떻게 시행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 비용이 지출이 될 때 정책과 절차가 지침서처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것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만들어내시고 문서화시키시고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이 새로운 정책과 절차를 따라할 수 있도록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통제를 통해서 그 절차에 그 안전 대책을 마련해서 반드시 적용되도록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금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누가 접근성을 갖고 있는가, 현금에 대해서 어떤 문서가 완성되어야 하는가, 이런 정책과 절차에 대해서 그런 현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리고 그러면 어떠한
작은 돈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그걸 추적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그러한 인벤토리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과 그걸 요구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서 절차에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금을 안전하게 대책 보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절차 적용 시에 문서화시킬 때 각각의 보조를 절차에서 필요한 부분이 이루어질 때 메르트 씨께서 sharon 말씀하는 것은 그 자격 요건에 대한 검토, 그런, 고객에 대해서 그런 어떠한 도조를 받고 있는지 이런 문서화되는 것이 하나하나 문서화돼야 되는데요. 그리고 합리성에 대해서 어떤 만큼의 금액이 보조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이 문서화돼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죠. 파일에 적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정책과 절차의 그런 기준에 맞춰서 그 지시사항을 본인이 만들어내신 그런 것에 맞춰서 그런 문서화가 다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 수엘라 씨께서 또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릴 텐데요. 정착을 본인이 현재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실 수 있는 설명을 또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비밀 보장에 대해서 여성 폭력 방지법에 대한 것은 사생활 보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자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죠. 개발적으로 모든 의뢰인의 파일과 데이터가 네, 비밀 보장으로 유지되어야 하고요. 누가 어떤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가가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존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것이 어, 본인에게 고지가 되고 나서만 어, 제한된 시간에만 공유돼서 제한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책과 절차 안에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정보 공유라는 그런 양식서에 들어있어서 필요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내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용에 대한 합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텐데요. 수혜자 기관은 사용되는 그러한 분류 기준에 대해서 그 비용의 합리성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예를 따라야 합니다. 피해자가 노트북 컴퓨터를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 그러면 그 컴퓨터는 그런 비즈니스에서 종류의 그런 일을 할 랩탑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그러한 우선 게 있어야 봐라. 적어도 되는데요. 고려해야 그 되는 부분들이 최저 다음과 같은 요구 걸 조건을 보셔야 들을 수 돼요. 있는지, 그리고 랩탑이 또 그러면은 기본적인 요구 피해자가 사항을 선택한 그런 이런 사업에 랩탑이 사용되는 걸 사용할 그 수 요구하는 있는가? 그런 아니면 일을 할 수 다른 있는지, 또 아니면은 다른 동일한 마들이 그런 비용을 일을 더 할 수 적은 비용으로 있지만 똑같은 걸 할 수 있는 비용이 컴퓨터가 좀 있는가를 저렴한 하셔야 게 되겠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어떻게 그 자금을 또 전달할 것인지 이런 것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요. 또 내 동료 텔리한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직접 현금 보조인데, 우선 그 직접 현금은 우선 2년째부터 그 제공이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은 그 우선 정책과 그 절차에 대해서 충분히 그거를 필요한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그들이 말한 그런 그 경비가 필요한지를
직접 현찰 보전은 저 그래서 반드시 그 영수증이나 비용을 쓴 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또 희생자가 꼭 제공해야 될 거는 그것을 쓰는데 필요한 경비를 반드시 적어야 되고 스티븐이 아까 말했듯이 그 직접 현금 프로그램은 그 정체나 그 절차에 아 2년 돼서부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채 상환 보전은 가능은 하지만은 그 론 시간 동안에 아무 할 수 있지만은 그 부채는 거기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그 피- 아, 희생된 일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부채 상환은 주로 이제 그 임대료 그 미불이나 공과금 미불 또 아니면은 그 이생과 관련을 해서 그 강제적이나 사기적으로 론을 받았거나 크레딧 카드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질문 있으면은 아, 그 특별한 그 부채 상환에 대한 질문 있으면은 매니저한테 그 질문하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는요. 우리가 이제 그 직접 현찰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바로는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범위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 중에 어느 일부를 포함하고 다 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아, 필요하다면은 이 중에 우리가 써 있는 중에서 그 중에 또 그 몇 가지가 첨가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교통비, 보증금, 교육비, 전문 수업, 취업 수요, 또 아이들이 그 필요한 거 웰빙 방식에 필요한 거 안전요구 사안도 법률 비용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특별한 그 재정 보조의 어떤 특별한 범위가 있으면은 그것이 또 어떤 그 피해자가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또 그것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면은요. 잠깐 여기서 쉬고 아, 우선 그 그랜트 재정 관리 부서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 Q&A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하는 동안에 들어오지 마시고 지금 그 채트를 이용하거나 Q&A를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 퀘션은 그러면 그 이 재정 보조를 그럼 경과하는 동안에 어떤 그 베네핏에 그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경우는 상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직접 현금 보조 같은 것이 조금 그 소득 양 이런 거에 조금 아, 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제 그럴 때는 그,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거를 다 고려하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채 상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피해 상황이 아닌 조건에서 부채가 일어났을 경우는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은 그 자격은 우리 프로그램에는 그 지금 현재 우리 그 법률 부서에서 여기에 자격을 정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쉐런이 아마 대답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 법적적인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지금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그 자격에 대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그 생존자에 대해서만 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게 법률 단체에서 어떤 특별하게 자격 조건을 우리한테 얘기한 게 있는지. 아, 그 타겟 사람들은 주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 그것이 대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자격에 미달된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선 그래서 그 자격에 어떻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생존자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어떤 그 범죄에 가담이 됐거나 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우리가 그 재정 보조에는 또 거기에 또 그 외에 또 어떤 그 범위가 또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데 그래서 그, 또 거기 그러면 그 실제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그 액수에 더 첨가가 되거나 그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잠깐 좀 질문이 있는데 내 생각에는 많은 그 질문들이 내가 OBW 변호사한테 갈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거는 그 정책을 보면은 아, 당신이 아, 그 인테이크 섹션에서 뭐를 질문을 할 것인지 또 어떻게 당신이 아, 그 개인 희생자한테 얼마를 주려고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려되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하게 고려한 다음에 그 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 이것을 어떤 실습을 하기 위해서 당신이 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든 간에 또 어떤 특정한 희생자를 위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아, 당신이 그 고객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일정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를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정책과 그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다 문서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걸로 알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 모든 그런 그 부채 상환은 그 실제의 그 피해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임대료가 미불이 됐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아, 그 아, 돈을 계속해서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밀려서 그래서 또 그 다른 데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아마 그것이 그 부재 상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환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질문 있으시면은 우리가 이 코스 진행하는 동안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또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하듯이 제가 하기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런 그 희생자가 다른 세일 서비스 하던 것을 여기에 또 다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또 자격에도 관계가 되는 건데 보통 우리가 그 고객을 대할 때
그 기본적인 그런 정책을 그 그랜트를 제출할 때 그것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다른 거를 그 검토할 때 보는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아주 능동적으로 상담을 받지 않거나 뭐 이런 게 있다면은 그것이 아마 그 고려하는 데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일단 그것을 홀더하고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열성적으로 참석하는지를 아마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또 그런 비슷한 관계 질문은 또 아,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보조팀이 또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조건이 뭡니까? 그 두 가지를 얘기해서 하는데 우선은 그 비용이 합산성이 있는지 거기에 보면은 그 OBW의 그 온라인에 들어가서 그 조건을 보시고 지사항을 보시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생존자가 자기가 회복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을 사는데 도움을 주자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그들이 만약에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갖기 위해서 하는 행동에 연관이 돼 있는 거라면은 아마 그것은 고려할 대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질문은 그러면 부채 상환이 혹시 아, 다른 데서 사용하거나 오로지 그 부채의 원금을 갚는 데만 사용하는 건지 이자도 갚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고 거, 그, 참,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아마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그, 그 생존자가 자기 자신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냐 아닌 거를 아마 아, 생각을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 뭐 이제 임대료 미불 같은 거는 뭐 상관이 하나도 없고 크레딧 카드 뎃 같은 것도 부채도 아마 고려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생존자가 앞으로 회복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연체료라든지 렌트를 내야 되는데 그 연체료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렌트를 아파트를 하고 살고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 그랜트 그 보조 지역금 매니저하고 얘기를 하셔서 보조금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했을 때 논의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되고 보조금 그 관리자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괜찮은 부분이라고 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곤란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혼란해하신 분이 계신 부분이 있어서 이자라든지 어떤 연체금 같은 것이 10%가 최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예, 여전히 10%가 최대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연체료나 미체납금이나 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 문제에 있어서요. 아, 재정 지원에 대해서 피해자의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피해자가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질문은 지금 Q&A에 나와 있는 질문을 읽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라고 봤을 때 수천 명의 생존자를 매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 현재 프로그램에 먼저 등록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피해자든지 몇 달 안에 그게 지원, 재정 지원이 바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게 요구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그럼 미리 문서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우리 서비스에 먼저 참여하고 있는 부분,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지원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 안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조금 혼돈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제가 말씀을 드렸을 부분은 텐데, 서비스를 제공에는, 어, 공식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수혜자가 누가 될 것인가, 어떤 기관이 받게 되는 것인가, 어떤 서비스 제공자들이 받게 되는 거 할 때 재정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상에서 해드리는 데 있어서 어, 피해자 서비스에 대한 것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를 드리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돈을 도시나 정부에 그냥 줘버리는 것 대신에, 그러면 돈을 피해자에게 그냥 줘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잘못 사용되는 거는 그런 정부의 잘못된 사용은 불투명한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이 기관을 통해서 피해자를 정확히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의도라는 것은 재정 지원하는 것이 개개인의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데 있어서 다른 피해자 서비스와 함께 제공된다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걸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 참여자, 그 수혜자들이 재정 지원을 받을 때 다른 피해자의 서비스도 그런 의뢰인들이 원할 때면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그러한 인테이크 과정에 있어서 의뢰인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그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인데 OW의 다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사인을 서명을 해서 어떤 공문서로 요청을 하는 걸 할 때 어떤 피해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것으로 어떤 활동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피해자의 안전이 조건을 걸어서 특별한 서비스를 받아야만 제공해야만 피해자가 다른 어떤 경찰의 어떤 다른 피해자 관련 보호를 요청한다든지 경찰에 보호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요구 사항으로 만들어서 그런 기금을 그런 조건을 걸어서 피해자가 반드시 그거가 있어야만 이런 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질문 드리는 부분이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누구든지 24시간 어떤 그런 전화라든지 아니면 알고 싶은 부분들이 돈이 3개월 안에 이렇게 잘 나눠서 사용하지 못하면 3개월 안에 사용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답하시는 분께서 데비 씨께서는 제가 이게 선택 과정에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수혜자가 약간 어떠한 그런 지역 사회에 속해 있는데 약간 그 사람들이 이제 드러나기 싫어하는 그룹에 속해 있는 부분인데 제한하시는 그런 정책이나 지원금에 대한 조건 사항 같은 것이 피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프로포절을 내서 우리 기관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할 때 제가 신청서를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만약 어떤 그 프로포절에서 기금을 지원을 받았는데 어떤 조건이 걸려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금 재정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아, 프로그램 전문가로서 제가 또
데비와 메리 씨께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하게 논의돼야 되는 보는 것이 어떤 기금이 어떤 조건을 따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광고를 낼 때 사람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조금 복잡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조건을 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다른 질문이 하나 들어 있었는데요. 진아 씨께 질문하셨는데 뉴스가 재정 지원금이 어떤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어떤 실행 계획이 많이 이루어져서 헛된 일을 하는 게 아닐까요? 어떤 지원이 하는 과정이 복잡한가요? 아니면 어, 재정 지원 기금이 끝날 때까지 금방 지원 보조가 끝날 것인가요?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듣는데 바와에 대한 기금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OBW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미래를 물론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런 보조금에 대한 것을 예산을 검토하고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보조금 지원 기간 동안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계약이 지금 지속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보시면 현재 보면 채팅창에 또 질문이 있었던 것을 제가 봤는데요. 마지막 Q&A에 나와 있는 질문인 것은 수혜자들이 어, OBW, DH의 그러한 NGO에서는 디파짓을 확인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크레딧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 스헬레가 아직 함께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요. 디파짓이 이 프로그램에 추적이 돼야 되는 걸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시 주거에도 마찬가지로 추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매트 씨께서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켈리 씨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지금 요구사항 부분에 있어서 임시 주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성을 이런 다른 프로그램처럼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의뢰인들, 관객들이 현금처럼 그렇게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현금 지원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요구사항에 딱 맞도록 하기 위해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올리비아스가 답하신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형적으로 W9을 받게 되는데 1099가 또 이렇게 제공이 되는데 피해자가 그런 벤더가 아닐 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이루어질 때 우리가 1099과 같은 것에 대한 것을 너무 빨리 읽으신데 읽어보시면 참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그거를 1099나 세금에 대한 것을 아직 질문이 안 되게 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것은 500불 정도가 보통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셨는데, 어떤 주에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 있어서요. 500불 정도의 그런 1099이라는 네, 세금 양식서에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올리비아 씨께 답을 해주셨는데요. 그걸 가지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금 문제에서 양식서 그걸 1099 뭐 이런 양식서에 대해서 비용이 드는 질문이 주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로 돌아가게 되면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어 서로 한 분씩 만나서 수혜자 지금 보조를 받는 그 기관에서 그것을 다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wanted to see if our interpreters were available. Rose, Min, if you all are at your desk I and I am available. thank you. We are getting some feedback that folks in the Korean space are hearing two Okay. voices at the Mm, same time. okay. So I'm just not sure what might be causing that. I'm sorry, could you repeat again what's causing that? That they're hearing two people speaking at the same time in the Korean channel. In the beginning or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Because I do believe that in the beginning, I was waiting for Min to go into English channel to give an instruction to Korean and then hop back into Korean channel. But somehow I didn't think I hear her, so I just went in and interpreted myself. Was that time or afterwards? Because afterwards, and I believe that we were exchanging certain times as we promised. We were sending text to each other. Okay, hopefully then it is resolved. If you and Min both are able to just keep an eye on the chat because we'll directly chat you if we're getting word that there's any problems. And I think that we weren't getting responses in the chat. Oh, okay. So we were using our own text, our own cell phone. So I could use the chat then, chat box. I could tell Miss Min also. Thank you so much. Okay, thank you. Yes,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now?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now? This is Rose, Korean interpreter. Can you hear me? Yes, I hear you, Rose. Okay. All right. Thank you. Thanks so much. Okay. 아,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좀 피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각각 서로 볼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새로운 그룹이기 때문에 여기 희생자를 위한 첫 번째 재정 보조 프로그램에 들어오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한테서도 또 배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협력을 해서 가장 좋은 점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 그 팀을 만들 텐데 또 우선 얼마 동안이나 이런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고 제가 아마 각 주로 내가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다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에 몇 년째 있는지 지금 이번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셨는데 여기서 한 30분 동안 그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아, 우선 이름부터 얘기를 해 주십시오. 랜드나 마티노고 아마 우리 에이전시에서는 나하고 그 다른 사람 한 사람하고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기관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어느 시에서 오셨는지 그 시의 이름을 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콜로라도 주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그 자기소개를 할 때는 그 아마 카메라를 켜셔도 주고 그 무음을 다시 켜주셔서면서 얘기를 하시면은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로라도에서 누가 왔습니까? 저는 로리 콜로라도에 샀습니다. 누가 같이 왔습니까? 캐럴리가 아마 저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이가 재정 관리자고, 메gan도 또 아마 메건 합이라는 분도 왔을지 모릅니다. 이 재정 프로그램을 얼마 동안이나 진행하셨습니까? 2022년부터 아마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주택 관계에서도 일을 했고 자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까지 관여를 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오신 분 있습니까? 케이시 펄리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지금 그 낯이 익은 얼굴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몇 사람이 지금 그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 운영 사무관이고 또 sharon도 나하고 대연락을 하고 선- 같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름하고 얼마 동안 하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 재정보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재정보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아마 8년 전부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아, 아, 주로 그 재정 문제만 관여하고 있습니다. 사크라멘토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그게 그 캘리포니아 북쪽입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에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버지니아에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저는 워싱턴에 있는 한국지 서비스 센터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 표환이라는 분하고도 같이 오셨고 재훈천이라는 분도 같이 오셨습니다. 여기 오게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이런 훌륭한 기회에 우리가 우리의 팀에 또 우리 재정보조 팀에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지난 7, 8년 동안 이런 관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나 실제나 OBW를 통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 첫 번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라고 그랬죠? 버지니아에 또 그 사무실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텍사스는요? 텍사스 있습니까? 브라디아 탐슨이고요. 세이프 알라이언스에서 나온 사람이고 오스틴 텍사스에 사무리 있고 저와 같이 여러 사람이 지금 와 있습니다. 지금 그 wendy 앨럼슨, 모건 필런슨 또 그 지금 그랜트 관리 담당하는 사람이고 또그 규칙 준수하는 또 부서에서도 사람이 왔고 예.
우리는 이 재정 보조를 20년 이상 그 여러 다양한 그 방법을 통해서 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번에 여기를 통해서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느 시라고 그랬죠? 어스틴 텍사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오레간에서도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줄리를 쓰면 아, 저는 지금 새 디렉터하고 또 그 전 디렉터하고 다 같이 왔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고 우리는 임시주택 보조금을 받고 또 우리 주에서도 또 상당히 그 주택에 대해서 어떤 창조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그 재정 보조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한 2020년부터 우리가 이 일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주로 이제 그 주택 문제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거나 또 이런 우리가 또 랜 카운트 또 카운트 전체를 우리가 많이 도와줬는데 그 카운티가 한 커네디컷 주만큼 큰 데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시라고요? 유진이라는 데 있는 랜 카운티에 있는 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하이오주에서는 누가 오셨나요? 저는 로베카 코고 저 역시 그 가서 오늘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지까지 지금 상당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또 지금 오늘 두 사람이 같이 왔고 우리 또 김오린이라는 그 디렉터가 같이 하고 또 부국장 그이저 첼시 로비터 있고 또 서비스 디렉터가 또 같이 왔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한 2년 정도 했는데 지금 닥터 반을 통해서 그전부터 이런 일을 많이 참여하긴 했지만은 아마 50년 이상을 우리는 그 긴급 자원 보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서비스를 받게 되기는 했지만은 우리가 우리 2024년 6월 달에 우리 카운티의 오하이오의 다량 총살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그 총에 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수혜를 받도록 많이 해줬는데 근데 지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아마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도울 수가 있게 돼서 상당히 여기 오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에크론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계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령부는 에크론에 있지만은 서메 카운트 오하이오 의 7군데나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셔서 반갑습니다. 조지아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셀레나 페이트고 조지아였습니다. 아, 여기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 저기 그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아, 저, 아, 우리 총무 또 국장 또 브라이언 말리 또 이 집행부서 국장 또 아만다 레반 아마 그녀는 그랜트 국장으로 알고 있고 또 생존자료 재정 보장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가장 아주 그런 면을 범죄로 만드는데 우리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것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디 있습니다. 우리는 아틀란타에 우리 사령관이 있지만은 실제로 그 조지아 주 전체를 전체를 관여하고 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에선 누가 왔습니까? 뉴욕에선 누가 왔습니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십시오. 무음으로 돼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아, 저는 커뮤니티 서비스는 미역고 버펄로 뉴욕에서 왔습니다. 그 저는 스테파니 산다고 제가 거기에 재정보조의 국장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고객을 직접 담당하는 분도 가시고 오셨고 캐리 하이글이라고 또 그 재정 문제 담당 이사가 같이 오셨고 우리는 그 희생자들을 위한 재정 보조를 주고도 아마 5년 이상 우리가 해왔고 보카 ES 펀드라는 거 또 그리고 또 그 임시주택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그런 모든 사람들을 도왔는데 지금 여기를 통해서 좀 더 크게 광범위하게 도울 수 있어서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버펄로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와이에서는 누가 왔습니까? 거기 와서 하면서 저는 이름은 고리고 저는 또 세라라는 분하고 같이 왔고 또 그 또 부감사원들 또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 55년 동안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 그리고 재정 보조들을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상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지원을 아, 그, 희생자들한테 적어도 한 10년 동안 했고, 그들의 보증금이나 임대료 보증금, 또 공과금 등등을 우리가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기회에 오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시에서 왔습니까? 호놀룰루에 우리가 사무실이 있지만은 그 더 많은 광범위하게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네소타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메리 드런, 미니애폴리스에서 왔고, 아, 메트로시티에 있고, 우리가 이 그랜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같이 오는 사람이 우리의 그 재정 보조 매니저들도 다 같이 왔고 우리는 1974년부터 존재해 왔으면서 그 처음부터 희생자들한테 많은 재정 보조를 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그 규칙적인 제한이 했는데 우리는 2018년에 그 프리덤 펀드 그 자유자금이라는 거를 우리가 창출했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그런 자원 그런 모든 그 아주 복잡한 그런 규칙을 피하고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 가정폭력 희생자들한테 우선 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아마 2024년 5월 달부터 그런 일을 하고 실제로 그 일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상당히 좋았고 오늘 여기 와서 유연한 그런 그 재정 보조라는 것이 너무나 참석하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미니애폴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메트로 에리아 전체를 우리가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몬태나에서도 오신 분이 몬타나에 대해서 있습니까?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나 베이스라고 저는 하고요. 진하고 펀트립 센터에서 몬테나에서의 하나몬테나에서는 지나 관장이신데요. 버스커포가 그 우리는 주변에 있는 주로 아마 델라웨어와 캐나티카를 합친 그런 커네티컷하고 지역에 다 같이 합한 리치의 것만큼 큰 우리가 영역을 큰데 저희가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데 1971년 이후에 1971년부터 계속 1년부터 재정 했고 지원을 해두고 그때부터 있습니다. 어떤 어떤 학회로든지요.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그런 어떤 그 그런 재정 우리의 시작한 보조를 했고 이후부터 직원들이 그리고 어, 90년대부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놀라지 않을 자신 있게 텐데요. 우리가 그렇게 그때부터도 저희가 오랫동안 지원을 하고 일했다는 것을 있었는데 말씀하고 현재 지금 여러 가지 현재는 다른 기금을 사용하고 우리한테 있는데요. 할당되는 관리를 하고 여러 있습니다. 종류의 그런 프로그램을 기본적인 사용을 하고 호텔이라든지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 긴급 호텔이나 음식이라든지 또 교통편이라든지 교통 이런 이런 것들을 거를 도와주고 제공하는데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런 기금에 대한 걸 이런 참여하게 그 돼서 서비스를 알게 돼서 너무나 여기에 참여에 더욱 대해서 즐겁고 우리 좀 참여를 더 저희가 그 이 너무 기쁘게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고 있어 광범위하게 도와줄 수 있다고 더 잘 지원할 수 있는 생각합니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게 감사합니다. 돼서 너무나 저희도 그렇게 어, 생각합니다. 기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참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함께 나랑 일하시는 같이 일하는 분들을 사람, 우리는 재정 디렉터 관장이신데요. 두 재정 명의 직원이 더 있고요. 국장 또 현재 지금 현재 평가에 대한 그 컨퍼런스를 하고 컨퍼런스에 있기 있습니다. 녹음한 거 때문에 나중에 듣게 지금 될 현재는 것인데 제이미 씨, 없지만은 세라 씨가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 고객 관장님으로 또 계십니다. 매니저들도 같이 이 저희 있습니다. 시설, 감사합니다. 저희 단체의 감사합니다. 중요한 부분들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에 일리노이에서는 누가 계신 분께 말씀을 왔습니까? 드려볼까요? 저는 K리그 크라이스 센터에서 있는 45분이면 다 사람이고 잘못되면. 우리는 그 긴급하고 그리고 유연적인 그런 보조를 근 10년 이상이나 우리가 계속을 했고 아주 최근에 한 50만 불 정도의 그 자금을 저희가 또 서비스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디서 오셨다고요? 베이슨 텔리파크에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사추세츠에서도 오신 분이 있습니까? 제 이름은 아 저는 Chief Operating Officer고 저는 매사추세츠의 동북쪽에 있고 아, 셰를 이미하고 오늘 같이 왔습니다. 아, 우리가 그 여러 가지의 재정 보조를 주로 여러 가지 임시주택 그 수혜자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가정폭력자들 이런 희생들한테 우리가 상당히 많이 도우고 그리고 더구나 이제 코비드 기간 동에는 굉장히 많은 희생자들 우리는 많이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미시간도 온 것 같은데요. 아, 안녕하십니까? 전, 저는 kimberly 헐스고, 지금 여기, 포괄적인 그 성적 문제를 다루는 국장이고, 우리는 한 20년 정도 됐고, 우리는, 그래, 우리는 상당히 자당적으로, 하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저는 또 그 연방 정부에서도 자금을 우리가 받고 또 그 외에 또 어떤 특별한 보조금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많이 공포했고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가 또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정말로 또 필요한 사람한테만 도움을 주는 그런 방법을 또 생존자 그리고 오늘 내가 또 보고 싶은 거는 또 우리 재정 디렉터도 같이 왔고 또
크라이시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도 같이 오고, 또 그 옹호자도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비키가 둘이라고요? 아니요, 그냥 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가, 비키 대신으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김입니다. 아, 내가 좀 빠진 데가 있는데, 아, DC. 그거 빠뜨린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웬디고, 그, 워싱턴 DC에서 왔고, 우리 메리 오브라이언, 국장이 왔고, 그리고 여기 와줘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금 받는 게 있는데 상당히 적은 액수고, 뭐 100불을 이런 거 어떤 거 그동안에 또 여기저기서 조금씩 받아서 도움을 많이 줬는데 지금 오늘 여기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상당히 공적으로 그 범위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 얘기를 했겠죠? 아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지금 서로 같이 듣고 또 같이 얘기를 하고 더구나 그동안에 많이 싸우는 경험들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하고 지금 저도 역시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기쁜 것을 나도 같이 느끼게 하고 또 우리가 서로 그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음, 이런 기회가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으로 알고 또 우리 역시도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울 것을 알고 하고 그래서 우선 그 당신들의 그 프로그램 매니저를 만나서 조금 더 어떤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아마 조금 더 배울 기회가 되겠습니다. 뭐 어떤 개인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 매니저한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지금까지 오늘 들을 때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 매니저를 이따가 만날 시간을 줄 때 물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마 브레이크아웃 룸으로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 그 메인 룸으로 가야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글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갈 수 있는 룸을 우리가 여기다 보였는데요.
that you have. 네,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아웃 룸이 끝나면 전체 방으로 돌아갔을 때는 성과 보고서에 대한 걸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전까지 있는 질문을 모두 받도록 하겠습니다. Any lingering question? 질문이 있으실까요? No? Everybody's super ready to go, super excited. Yeah, Rebecca, you came off mute. I have a question. We talked about this a little bit. I was asking our grants director, and I guess I'll use this opportunity to ask to get clarification. So regarding like the flexible financial assistance and victim identified needs, one of the things our organization has traditionally done is we keep like a stock of Ring doorbells for safety for victims, or maybe like gift cards to provide to victims. Pausing there. 네, 지금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 탄력 재정 지원 정책이 어떤 피해자에 대한 거, 그리고 피해자가 본인의 그 필요에 대한 것을 구별해서 찾아내는 부분에 대한 건데요. 도어벨, 그러니까는 문에 도어벨을 울리는 것, 또는 기프트 카드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So my question is, can we use these funds to pre-purchase stuff like that to have on hand if victims identify they need things like that? 그래서 피해자가 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면 이런 기금을 사용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기프트 카드와 같은 것을 사전에 구매해 놓아도 괜찮을지, 그게 질문입니다. So my answer to that is going to be yeah. Well, I guess it's going to be yes, but right. Yes, So but it's gonna be yes, but I would limit that, right? Let me pause there. 네, 그 답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데 전제 조건은 좀 그걸 제한을 어느 정도 두고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 because you've been working with survivors, you know what they ask for, right? You know the regular things that you're going to be providing. I would say if you are pretty sure that the survivors are actually going to ask you for those things, and they regularly do. I would say there's no harm in buying, a few of those things up front, if that's easiest for you to kind of have them on hand to give right away. right. But I would not go out and kind of buy, in bulk. So we do want the funds generally to be directed by survivor needs. But I can understand that, you're pretty sure those things are going to be asked for. Yeah. So yeah, you'd want them on hand. So yes, but put a reasonable limitation on it. Thank you. 네. 설명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생존자가 늘 요청하는 게 일반적으로 늘 알고 있고 또 항상 필요한 것들을 그걸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익숙하시고 많은 생존자를 만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신 텐데 그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거를 미리 사갖고 계시는 거 괜찮은데 대량으로 구매해 놓으시면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자가 또 다가왔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남겨놓으시고 확실히 정기적으로 요청돼서 미리 알고 있는 것만 제한된 금액으로 미리 사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Other questions? Good question. Thank you. 좋은 질문이었는데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If not, I can ask kind of just something that I'm curious about. I'd like to ask another one. Oh, yes, please go ahead. Does OVW have sample cost reasonableness P&Ps to let grantees look at for ideas? That is but sorry, I'll Hold pause here. on. Sorry. Yep. 지금 OVW에서 예를 들어서 샘플로 합리적인 어떤 비용을 사용하는 것, 수혜자 기관이 받는 데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샘플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라고 질문하셨습니다. I actually don't know, but I can ask GFMD about it, and then I can get you an answer back. Actually, if you could do me a favor and email me that question, I make sure I'm writing it down, but I just want to make double sure that I get back to you for that. I would like to, yeah, I definitely heard your concerns about kind of like